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35년 경력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김추님 선생님의 글인데요. 교육의 변화, 승진제도 개혁에서 시작해야 이 글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참 학생들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과연 그냥 개인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을까?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를 보자는 거죠. 네, 특히 오늘은 그 교장 승진 제도를 중심으로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현재 제도의 어떤 한계점들, 그리고 진짜 교육 리더십은 뭘까?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이 던지는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시작부터 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 학업 스트레스 같은 걸로 힘들어하는 학생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추림 선생님은 이게 그냥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가정환경 탓, 뭐 이런 걸로만 볼 건 아니라고 딱 지적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 원인을 좀 더 근본적인 데서 찾으려는 거죠. 교육 시스템, 특히 그 리더를 뽑는 방식, 그러니까 승진 제도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사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어쩌면 좀 날카로운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교육 현장의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심지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뿌리 중 하나가 지금의 교장 승진 제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 승진 제도요? 그게 학생 문제랑도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네,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현재 방식이 주로 이제 근무 경력, 행정 실적 이런 걸 점수화해서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교육 현장에 정말 필요한 리더십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점수 위주 평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좀 낳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연구 점수나 행정 업무 경력 같은 건 점수화하기 쉽지만 실제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내고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 좀 평가가 어렵거나 반영이 덜 된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승진을 목표로 하는 교사들이 아무래도 점수 따기 좋은 활동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연구라든지 행정 업무 경험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네요. 네, 아이들이랑 같이 부대끼는 시간, 수업 연구 같은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교실 밖 활동에 더 힘을 쏟게 만드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 교장은 행정 전문가, 교사는 수업 전문가 이런 식으로 역할이 딱 나뉘어서 교장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그게 교장직의 매력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그런 지적까지 나와요. 와, 교장이 수업 안 하는 게 매력이라니.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아니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도 있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이 글이 그냥 비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대안적인 사례도 제시하는데요. 공모제라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 임용된 한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공모제요? 아, 그 점수 말고 다른 걸 보는? 그렇죠. 정해진 연공 서열이나 점수 외에도 후보자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졌는지 이런 계획 같은 걸 보고 교자를 임용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막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직접 발로 뛰고 교사들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믿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수업에 참여해서 아이들이랑 교감했다는 거예요. 아, 직접 수업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의 철학이나 실천이 학교 전체 분위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진짜 점수로는 드러나지 않는 리더의 자질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군요. 아, 결국 중요한 건 서류상 점수가 아니라 교실에서의 실천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까 독일 사례도 잠깐 언급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아요. 길게 나온 건 아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일정 시간 이상 수업에 참여하는 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나 교사들과의 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아, 거기는 그게 좀 일반적인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학교장의 역할이 단순히 관리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교육 실천가로서의 면모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저자도 이런 해외 사례를 보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안합니다.
오, 어떤 방안들인가요? 구체적으로요? 핵심은 역시 그 교장 자격 심사 기준을 바꾸자는 거예요. 수업 실천 능력이나 경험, 이걸 아주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삼고 또 교장이 된 다음에도 연간 최소 몇 시간 이상은 꼭 수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걸 또 평가에 반영하자는 거죠. 아, 수업을 필수로 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모제, 이걸 더 확대하거나 아예 교장도 특정 임기 동안만 역할을 수행하는 보직제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까지 제시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학교 문화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관리자가 아니라 교육실천가가 리더가 되는 시스템.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한 변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글은 현재 교육 문제의 어떤 돌파구를 교장 승진 제도 개혁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의외 지점에서 찾고 있는 거죠. 서류상의 관리자가 아니라 교실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 실천가가 존중받고 리더로 설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몸담고 있는 조직은 좀 어떤가요? 리더를 선택하는 기준이 혹시 그 리더가 실제 해야 할 역할이나 조직의 본질적인 목표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뭐랄까, 자격 요건 그 자체보다 리더의 실제적인 행동, 그 실천이 조직 문화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김추님 선생님도 이런 변화는 교육계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시거든요. 이게 비단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오랫동안 그냥 유지되어 온 그런 승진 방식이나 평가 방식이 어쩌면 그 조직이 원래 추구해야 할 목적 달성을 오히려 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